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맘입니다. 오늘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하려고 사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매도가 어떤 건지 사실 저번에 잠깐 얘기를 하고 지나갔었는데 조금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이제 공매도는 어떤 거냐면, 자, A라는 주식이 예를 들어서 현재 5,000원인데 100주를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요게 이제 50만 원이죠, 여러분. 근데 이 주식을 어떻게 하냐면 기관에서 빌립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상태에 따라서 연 2% 혹은 1% 정도 이자를 주고 이 주식을 빌려서, 이 사람들이 빌리니까 없죠? 주식을 갖고 온 건 아니에요. 주식을, A라는 회사 주식을 딴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빌렸죠. 빌려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주식이 4,000원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하락하는 장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매도 주문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100주를 빌려와서 100주가 있는 것처럼 하고 그거를 하락장 4,000원에 팔 거라는 것에 매도 주문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가지고 있다가 얘가 하락장에 하락이 되게 되면 본인은 40만 원의 돈이 생기죠. 위에 50만 원짜리 된 데다가 40만 원으로 쳤으니까 원래 자기는 50만 원짜리를 빌렸고 40만 원만 나가게 되니까 10만 원이 갭이 생기죠. 자기는 원래 50만 원을 투자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사실은 10만 원이 그냥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10만 원 먹은 데서 아까 주식을 대여했는 대여자한테 시세 차익에 자기가 원래 10만 원 정도에 뭐 30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렇게 됐다면은 이자가 2%다. 예를 들어서 연 2%다는 한 821원 정도 주고 나머지 99,179원이 자기께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매도거든요. 시세 차익을 노리는데 이런 걸 보통 쇼트 커버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높은 점에서 주식이 빠지고 난 다음에 4,000원 돼도 100주만 갚아주면 되니까 자기는 아무 손해보는 게 없어요. 이게 이제 공매도인데, 공매도를 하는 게 보통 개인들은 하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유지되고 있었던 거의 1% 정도. 잘 안 되고 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왜 그럼 이런 공매도를 계속 두고 있느냐. 사실은 어떤 특정 주식이 지나칠 정도로 막 단기적으로 과다하게 상승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실질적인 어떤 자산을 평가하고 맞지가 않을 경우에는 그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가지고 주가를 정상적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는 증거시장의 유동성을 또 좋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또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다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거시장의 단점 뭐냐면 시세 조정과 채무 불이행이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세 조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앞에 우리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작전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작되는 것,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작전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시세 조정이라고 표현을 해놓습니다. 이게 나쁜 쪽으로 쓰여지는 게 문제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가장거래. 가장거래가 어떠냐면, 한 사람이 계좌를 2개를 터요. 그래가지고 계좌를 가지고 매매를 반복적으로 이쪽에 해서 내가 이쪽에 다시 하고 이쪽에 다시 해서 이쪽에 다시 하고 해서 마치 거래가 막 있는 듯이 만드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통정거래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는 두 사람이 미리 가격과 물량을 이미 짜놓고 그러고 매매 가격을 계속 올리거나 낮추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낮은 부위에서 사서 그걸 높게 만들어서 사람 따라오게 만들고 자기가 팔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나쁜 게 이제 허위 표시 등에 의해 가지고 시세 조정을 하는 거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 이제 이게 왜 그러면 문제냐 하고 얘기를 하냐면, 이 여러분들이 알진 모르겠는데 골드만삭스 문제가 한 번 있었어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회사죠. 이 골드만삭스가 2018년도에 사실 우리나라에부터 뿐만 아니라 삼성증권도 약간 그런 게 있었고요. 대규모 무차익 공매도를 해서 정발되는 처벌을 한 적이 있어요. 무차입이 뭐냐? 아까 대여를, 주식 대여를 한댔잖아요. 그럼 주식 대여를 하면 내가 A라는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대여했을 때는, 자, 나 대여합니다. 대여했기 때문에 당신한테 1%를 드리겠소 하고 이거를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주식도 또 하지도 않으면서 한 것처럼,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밑에서 낮게 사가지고 팔았다 해가지고 돈을 막 챙겨간 거예요. 삼성증권에서도 어땠냐면, 뭐 유령 주식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매도 사건인데 이런 걸 다 수기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걸 놓쳤어요. 뭐 이래가지고 그때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한번
벌어져서 요즘 제가 이제 삼성증권에도 있고 뭐 증권사를 여러 개를 사실 쓰고 있는데 보니까 요즘에 주식 대여라면 따로따로 문자가 오기는 이제 좀 달라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공매도를 떠서 이 기관들이 낮추는 거죠. 근데 아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또 허위 표시 등에서 시세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셀트리온이 사실 대표적으로 피해를 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셀트리온이 제가 그걸 띄워드릴게요. 셀트리온이 보면 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아까 골드만삭스나 이런 아주 유명한 미국 기업들이 이 회사는 이 정도 금액까지 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하나 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막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근데 간이 크거나 배짱이 좋은 사람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분명히 뭐가 될 거야 생각하고 그때 매집을 했는 사람은 돈을 벌겠죠.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안하게 짜게 왜냐면 세계적인 기업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제대로 된 기업 평가를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들이 봤을 땐 진짜 셀트리온 가격이 지금의 반 정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장담일지는 모르지만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할 기준이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핫 이슈가 되느냐. 이 공매도를 누가 제일 많이 쓰느냐. 개인들은 거의 쓰지도 못하고 공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게 70% 가까이가 외국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거의 한 20, 30%. 그러니까 개인은 없어요. 우리나라 주식을 외국인들이 그렇죠. 네, 우리나라 주식에 공매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에 공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왜 한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융위기 때 지나오고 그 다음에 왜 박스피라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코스피가 한 10년간 이게 오르시다고 내리시다고 계속 그 보면서 매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우리가 많이 올랐다 막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지금까지 있으면서 10년 동안 못 올란 게 이제 오른 거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그 말이 왜냐면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오르면 하면 내려 오르면 하면 내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료를 보면은 느낄 수 있지만 이런 박스피 주범이 또 공매도가 아니냐 이래서 이제 지금 사람들이 더 개인 투자자들이 나는 나 좀 오를 거라고 생각 들어왔는데 이게 계속 빠지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투자 자꾸 손실을 보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이번에는 굉장히 이제 공매도를 작년 9월부터 못하게 함으로써 계속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사실은 됐죠. 근데 과연 그러면은 이 박스피 부분의 주범이었냐라고 얘기할 때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제로는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09년 5월 31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마이너스 3.6%로 코스피가 하락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꼭 공매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라니까 워낙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내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걸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좀 문제가 돼 있죠. 그럼 과연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있긴 있냐?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왜 또 문제냐면 근데 미국이랑 뭐 일본이랑 딴 데 여러분들 보시면 전부 다 개인들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해줄 때 반드시 미국에서 증거금이라는 것을 되도록 돼 있어요. 내가 100%를 하려고 그러면 100%의 돈이 있어야 된다. 120%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증거금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기관들한테 또 증거금을 면제해놨네? 그 기관들을 니네들 뭐 마음대로 해라 이런 상태가 되니까 더 우리 개미들이 이제 난리를 치지 않나 지금 상황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최근 들어가지고는 실제 이제 여러 가지 뭐 공매도 금지를 장기화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형주 홍콩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대형주 위주로만 공매도를 풀어놨거든요. 그런 제도를 갖고 와서 절충안으로 삼자 이런 경우의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게 이제 좋을 것인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 생각하고 싶은 거는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나라에서 좀 생각을 해서 동일하게 기관이든 개인이든 증거금을 동일하게 주고 또 시스템을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하게 만들어가지고 누구든 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냐.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 정도로 요즘에는 금융이 이렇게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얼른 좀 빨리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공매도가 어떤 건지 알았죠?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도 아마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아주 슈퍼리치들 같은 경우는 간혹 이렇게 공매도를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증권사에서 다 풀어주지는 않았고 몇 군데 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금지니까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풀리게 됐을 때는 소위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문 투자자들
적어도 10억 이상 불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주자 뭐 이런 내용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매도 부분도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고 대응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미없었나요? 미안해요. 안녕.